코로나19는 전 세계의 경제 성장에 피해를 입히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디어 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고 빠르게 받은 분야로 꼽힙니다. 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장소 중 한 곳이었던 국내 영화관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과 함께 타인들과 밀폐된 공간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으로 관객들의 발길이 현저히 줄고 개관일에 최악의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 산망에 따르면 2019년 영화 매출액은 1조 8,650억 원, 2020년 영화 매출액은 4,92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020년은 74% 감소하며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내 영화계가 침체를 겪으면서 크게 변화된 것은 수십 년 동안 안주했던 극장 시스템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보인 것입니다. 움직임의 방향은 차츰 성장 중이던 OTT 서비스였습니다. OTT란 오브 더 탑의 줄임말로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TV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대부분의 OTT 서비스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지만 영화계에서는 신규 플랫폼 정도로만 여겨지고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OTT 시장 확대를 주도한 것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10여 년 중 지난 2020년 1분기 신규 가입자 수 1,577만 명 증가로 역대 최대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영화 상영의 시간 러브버드는 극장 개봉이 막히자 넷플릭스에서 선출시하였습니다. 넷플릭스와 극장 동시 개봉은 영화계에서도 논란이 된 문제였기에 넷플릭스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치를 인정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회사 PwC의 미디어 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한 덕에 미디어 산업이 예상보다 더 빠르고 높은 수준에서 원격화, 가상화, 스트리밍화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4년간 SVOD 주문형 구독 비디오 시장의 수익이 급증해 2024년에는 박스오피스 수익의 2배 이상을 거둬들일 것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전 세계 평균 성장률 및 한국 GDP 성장률 추정치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견이 적중한다면 한국 영화계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극장만큼이나 OTT 시장에 신경을 쓸 것이기 때문에 OTT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연 시장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연 시장 역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창구를 찾아냈습니다. 무료 팬 서비스의 하나로 진행된 BTS의 랜선 공연은 성황을 이루었고 유료로 진행된 비욘드 라이브 등은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와 협업해 비욘드 라이브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수의 뮤지컬 공연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하면서 관객 입장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시장입니다. 스포츠 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관중 없이 경기를 진행하고 구단의 스폰서십 계약에도 문제가 생기며 스포츠 시장의 경제적 규모는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이벤트가 등장했습니다. 국내 프로 야구리그의 KT 위즈의 전광판을 이용한 비대면 라이브 응원전과 기아 타이거즈의 개막전 랜선 응원 이벤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유통시장 또한 소비자들이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게 되면서 오프라인 쇼핑 수요는 감소하고 온라인 쇼핑에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의 이용이 급증하며 수익이 더 늘게 되었고 미국의 초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또한 온라인 매출액이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스타벅스 역시 코로나19의 타격을 피해갈 수 없었지만 빠른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 케빈 존스는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매장 수를 총 5만 5천 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타벅스 코리아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상품을 구입하기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매장 확대 방안을 추진하였고
7월에는 국내 매장에는 없었던 빵 굽는 매장을 경기 양평군에서 선보였습니다. 이 매장에는 차 브랜드인 티바나를 즐길 수 있는 전용 바와 드라이브 스루 시설 등이 설치되어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 하나의 떠오르는 마케팅 시장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의 진화를 앞당겼습니다.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즉, 가상세계 속에서 아바타의 형태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소비하고 업무,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가 단절된 형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해외 포함 국내 기업들도 메타버스의 높은 사업 범용성을 보고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페토는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제트가 개발한 AR 기반 3D 아바타의 비명, 얼굴 인식과 AR을 이용해 아바타와 가상세계를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제페토의 전 세계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기준 2억 명을 돌파하였고, 이 중 10대가 80%를 차지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6월 제페토를 통해 소나타를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 고객인 MZ세대와 소통을 하는 동시에 차량의 하이테크한 이미지와 브랜드의 선도적인 기술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구찌, 디올은 제페토를 통해 의상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또한 영화 승리호의 CG와 VFX를 제작한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 위지윅 스튜디오는 게임 제작사 컴투스로부터 450억 원의 투자를 받아 메타버스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였고, 분당 서울대 병원은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던 해외 의료진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환자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자 메타버스를 이용해 외과 수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메타버스에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PwC 보고서에 의하면 메타버스 시장은 2019년 455억 달러에서 2030년 1.5조 달러, 약 1741조 원으로 불어날 것이며 GDP는 1.81%에 이를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으며 미래 산업은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공상과학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예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메타버스 업계에선 이대로는 위험하다는 긴장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막대한 돈을 퍼붓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의 성장 속도는 더디기 때문입니다. 이에 강원대 산업공학과 김상균 교수는 국가의 경쟁력은 이 변곡점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메타버스의 대중화는 점차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메타버스가 앞으로의 우리의 삶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마케팅 시장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마케팅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새로운 시장을 열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더욱 더 다양한 마케팅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동서대 경제학 언론 너무 잘하면 어떡하죠의 조별과제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